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리티 바이크쇼의 감자칩입니다. 일단 오늘 강좌는 펑크 떼우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절대 제가 터져 그런 건 펑크는 라이딩 중 자주 발생하기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준비물은 펌프, 펑크 패치, 타이어 레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패해도 다시 작업할 수 있는 멘탈입니다. 이 펑크 수리라는 게 생각보다 실패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멘탈이라는 게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뭐 다들 튜브에 패치 5개쯤은 붙이고 다니. 먼저 펑크가 났을 때는 일단 자전거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뒷바퀴를 빼게 되면 변속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전거를 세우기 매우 힘들게 되겠죠. 앞바퀴의 경우에는 좀 낫겠지만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기스가 나기 쉽고 바퀴를 뺄 동안 자전거를 들고 있어야 되므로 그냥 웬만하면 뒤집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요 바퀴를 고정하는 고정축이 만약 이렇다면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뭐 그냥 이렇게 레버를 젖히고 그냥 풀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QR 레버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링은 없어도 고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경우는 요 볼트를 먼저 풀고 엑셀을 풀어야지 뺄 수가 있는 구조고요. 뒷바퀴를 뺄 때는 기어를 끝까지 변속하시고 작업해야 나중에 장착할 때 좀 더 수월합니다. 요 엑셀 축을 풀었다면은 요 변속기에 꺾인 부분을 뒤로 밀고 바퀴를 들어 올리면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바퀴가 빠져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뭐 야간 잡는 거는 괜찮긴 한데 만약에 잘못하면 이 패드 사이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휠을 끼울 때 로터가 안 들어가요. 뭐 만약에 실수로 잡아서 좁아졌다면 일자 드라이버로 간격을 다시 벌려주면 됩니다. 뭐 이제 바퀴를 뺐다면 타이어를 빼야 되겠죠? 먼저 타이어 옆면을 눌러서 양쪽 모두 휠과 떨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타이어와 휠이 분리가 되는 거죠. 뭐 이제 타이어 레버를 써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레버가 하나밖에 없네요. 손톱깎이에 모트는 헝겊을 씌워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먼저 아까 타이어를 밀어서 틈이 생겼잖아요. 그 틈으로 레버에 구부러진 부분을 넣고 뒤쪽으로 젖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타이어의 비드 부분이 림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레버를 아까 전에 타이어 레버 꽂은 옆 위치에 넣고 똑같이 뒤로 젖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드가 넓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주걱을 넣었던 부분을 빼서 두 번째 레버 옆에 꽂고 젖혀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드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손으로도 쉽게 잡아 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밸브에 있는 너트를 이렇게 빼고 튜브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비드를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빼주면 타이어가 이렇게 벗겨지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타이어 안에 가시 같은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태라면은 튜브를 끼웠을 때 다시 터지게 되겠죠. 이렇게 타이어를 뒤집어서 보면은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펑크를 떼워야 되는데 이렇게 튜브에 바람을 넣으면 공기가 어디서 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브의 종류는 이렇게 던롭, 슈레더, 프레스타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고, 이 프레스타 밸브의 경우 끝부분에 이렇게 너트를 풀지 않으면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브에 펌프를 이렇게 끼우고 여기 있는 고정 레버를 올려주면 이렇게 빠지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네요. 이제 떼우기 위해서 펑크 패치가 필요한데, 일단 패치는 보통 자전거 대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뭐 번개표 펑크 패치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박스 안에는 이 고무풀 한 통이랑 펑크 패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알루미늄 막을 벗겨주시고, 이 찢어진 곳에 고무풀을 얇게 펴바르고 그 위에 패치를 붙여줍니다. 타이어 레버로 문질러주면 더 잘 붙게 됩니다. 가끔 순간 접착제나 뭐 펑크 수리용이 아니라 뭐 다른 본드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펑크 패치 키트에 있는 본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이 찢어졌다면은 그거는 패치가 떼울 수 없는 범위이므로 튜브를 바꿔야 됩니다. 한 5mm 이상 찢어졌으면은 그거는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튜브도 마찬가지로 주변 자전거 대리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사이즈는 타이어 옆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거는 27.5에 2.4인치네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타이어를 끼워야 되겠죠. 이제 타이어의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데, 타이어의 옆면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
화살표랑 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을 거예요. 끼우는 방법은 스프라켓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타이어를 반대로 끼면은 이 깍두기 모양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게 되는데, 제 타이어처럼 제조사에 따라서 앞뒤 타이어 무늬가 아예 다르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방향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타이어 안에 휠을 넣어주고 비드를 끼면 되는데, 12시 방향부터 양손으로 쭉 이렇게 쓸어 내려온다는 식으로 끼면은 쉽게 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끼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밸브 구멍이랑 타이어 로고 위치를 맞추면은 보기 좋습니다. 이제 휠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 안에 튜브를 넣어줍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이 비드를 껴주면 돼요. 끼는 방법은 똑같은데 꼭 이쪽 할 때는 꼭 마지막 이 남은 이 부분이 정말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타이어 레버를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레버랑 휠 사이에 튜브가 잘 찝혀서 잘못하면 다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타이어 레버를 쓰는 것보다는 요 물에 샴푸를 타서 이렇게 타이어 비드 쪽에 골고루 발라주면 아마 훨씬 더 잘 들어갈 겁니다. 자, 타이어를 넣을 때 샴푸물을 바른다고 했는데, 샴푸물을 바르는 거는 약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요, 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이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잘 보시면은 림이 있죠. 림, 여기 이 림 가운데 보시면은 오목해요. 가운데가 이 오목한 곳에다가 타이어 비드를 모아줘야 돼요. 이 밸브 보시죠. 밸브. 이 밸브 있는 부분부터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는 그래야 나중에 마무리하기가 편해요.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이제 바로 샴푸물을 발라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반대쪽, 이 반대쪽 부분에 타이어 비드를 림 가운데로 모아줘야 돼요.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져 있으니까 오목한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면요, 이렇게 모아주면 윗부분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유가. 그러면 타이어가 쉽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누물이나 샴푸물을 발라주면은 조금 낫다. 마지막으로 요 너트까지 채워주면 끝입니다. 다 됐다. 아니 잠깐만요. 바람 넣으셔야죠. 요 너트는 펌프를 연결할 때 밸브가 뒤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트가 없을 경우 이렇게 밀리지 않게 잡고 넣으시면 되겠죠. 펑크를 수리하고 바람을 넣을 때는 타이어 옆에 보시면은 뭐 맥스 몇 PSI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텐데, 맥스 공기압까지 넣고 나서 다시 본인이 사용하는 공기압까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기압이 처음에 좀 많아야 요 비드가 밀려 나와서 림의 자리를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타시던 공기압까지 빼주시면은 펑크 수리는 끝입니다. 휠을 끼울 때도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휠을 뺄 때와 같이 변속기 이렇게 당겨주시고 넣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끝!